안녕하세요. 김종구입니다. 오늘은 MBTI 커플 120번째 시간입니다.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밝고 쾌활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유무감각이 뛰어난 ESFP 유형끼리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갈등 패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FP 유형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있는, 웃을 때도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또 먹어야 되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호탕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스스로도 많이 그리고 표현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유흥을 즐기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ESFP 유형들은 노는 곳에 가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친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학창시절 때부터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학교를 빼먹을 수도 있는 스타일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친구들에게 잘 베푸는 유형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을 잘 못 챙기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고 뭐 이런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ESFP 유형끼리 결혼하게 되는 케이스들은 대체로 노는 곳에서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했다 이런 커플들도 있고, 해변가에서 헌팅해서 만나서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했다 이런 커플들도 있는 겁니다. ESFP 유형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축제장이죠. 여름 휴가를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모은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놀 때 제대로 놀기를 원하는, 조금은 폼생폼사이면서 인생의 이 낙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ESFP 유형의 인생의 가치관에는 해피하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 슬픈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묻어버리는 스타일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ESFP와 ESFP의 만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잠깐 열받아서 후다닥 할 수 있지만 다시 금방 어린애같이 깔깔거리면서 서로 좋아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유형이 ESFP 유형끼리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뒤끝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싸우더라도 빨리 화해하고 먹는 것으로 아니면 노는 것으로 다시 집중해서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두 사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같은 유형끼리의 만남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서로의 비슷한 면을 보기 때문에 장점도 거울로 볼 수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서로 거울로 보듯이 느끼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이 사람도 부족하구나,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같은 유형끼리 만나면 항상 존재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코드가 ES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외양 감각형입니다. 경험주의자인 거죠.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뭔가 깊이 있게 이렇게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좀 단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행동지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깊이 있게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종종 실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코드가 FP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따지고 뭔가 정리하는 것보다는 됐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실수했으면 됐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넘어가, 이런 태도들을 두 사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약한 부분이 덤벙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의사결정해서 뭔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되풀이 한다는 거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되풀이 할 가능성이 두 사람 다 많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코드가 E와 P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외양 인식형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P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에너지 레벨이 한 옥타브 높고, 그리고 활동지향적이고 여러 것들을 많이 시작을 하는데
마무리하는 것들이 적은, 벌려놓은 것은 많지만 결과물은 좀 적은 형태의 삶을 사는 거죠.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끝은 미약하리라. 뭐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처음은 뭔가 할 것 같이 이렇게 시작을 여러 가지 하지만 끝마무리가 흐지부지한 것들이 두 사람 다 많다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 다 효율적이면 경제성의 관점에서 보면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충동구매 내지는 뭘 배운다고 등록해 놨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니까 경제적 손실이 두 사람 다 많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갈등, 불편함, 거기에 핵심에는 경제, 돈의 문제가 항상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주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덜 하겠지만 두 사람 다 빠듯한 경제적 수익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성에서 좀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되는, 그래서 돈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 다 지칠 수 있는, 그것이 갈등의 씨앗의 아주 중심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두 사람 다 경제적인 부분에 자기 관리가 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코드의 조합으로 보면 SP 코드의 조합이죠. SP 코드의 조합은 뭐 기질적으로 보면 술의 신인 바카스, 디오니소스 기질이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는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형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기질 중에 ESFP 유형은 외향이면서 F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니네 할 것 없이 누구나 와서 같이 먹자, 같이 마시자,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하는 것이 마치 한 가족 같은, 내 가족 같은, 내 자식 같고 내 형제 같고 내 부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런 뭔가 거룩한 배품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기 쉬운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술이 좀 되면 앞뒤 안 가리고 카드를 내서 내가 사겠다고 하는 거죠. 두 사람 다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에 쓰지 말아야 될 돈, 아껴야 될 돈들을 충동적으로 써버리는, 사람이 좋아서 베풀어 버리는, 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경제에 펑크가 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디오니소스, 이 예술가 기질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장점은 술이라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 기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재미와 자유로움에 대한 욕구가 강한 기질입니다. 재미와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인생에 재미가 없고 자유가 없다면 살맛이 안 나겠죠. 그런데 인생을 재밌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과하게 사용해버리면 관계를 파괴시키는 역기능적 행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재미를 추구하고 적절하게 자유를 누리는 절제력이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관계는 두 사람 다 얼마나 자기 절제력을 잘 갖춘 사람이냐,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이냐에 따라서 아주 해피하게 건강하게 사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이 절제력을 갖추지 못한 두 사람의 만남이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감정 표현이 서로에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말해놓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두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서 결국은 파탄으로 가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EF라는 이 코드가 외향이면서 감정이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베푸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 부정적 감정이 절제가 안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화도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화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니까 또 안 좋은 말들을 또 폭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들이 화가 날 때 더 히스테리적인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기 관리, 자기 절제력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두 사람은 정립이 돼야 자기 절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치지향적이고 의미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그런 절제력을 가지게 된다면 두 사람만큼 친구 같은 부부관계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잘 지낼 때는 정말 친한 친구같이 재밌게 지내는 그런 부부가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할 때는 처음에는 재밌게 시작했지만 조금 있다가는 탕진해서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ESFP 유형끼리 만나서 결혼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갈등 패턴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두 사람 관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